빠바라먹도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할 가능성 크고요. 일단 집값과 환율이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와야지 정책금리 운영 면에서 상당히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집값 부분도 애매모호하고 환율도 지금 어느 정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1440원까지 내렸는데, 이게 어느 선상까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한은의 정책금리 결정이 관건이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내년 물가를 비롯해서 주택 수도권 가격 그리고 환율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하 이제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여차하면 기준금리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부분은 굉장히 큰 변동성 안에 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자체의 금리 운용성도 좀 상당히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외 상황 자체가 자체적인 어떤 금리 운영을 통해서 금리를 좀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가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이 제일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안정화될 수 있는 계단식 하락이 와야 하는데, 호가세가 뭐 계속해서 백업을 하고 있고, 지금 지표 보십시오. 부동산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게 중앙은행으로서는 지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니, 주택 가격이 지금 실거래가 상에서는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될 때는 집주인들이 상당히 좀 흔들어 가지고 가격을 후려쳐서 좀 다운시켜서 탈출해 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지표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니까 이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토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2달간 실제적으로 이 지표를 반영할 만한 팩트적인 어떤 집값 거래 이 양상들이 흡수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마다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지표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신뢰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서울 거래가 1777건에 그치지 않습니까? 2000건도 안 되는 거래량인데 어떻게 이게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는 지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정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 가격 자체가 아니 이런 식으로 지표가 지금 거꾸로 나오고, 지금 도깨비 시장이죠. 거래가 완전히 죽었는데 지금 거래가가 올라간다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금 금융시장에서 그 주식을 안 사, 다 그냥 떨궈, 그리고 다 나가, 그러면 주식 폭락합니다. 근데 아파트 시장은 도깨비 시장이야. 그냥 방망이 두드리면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집값 자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계속 지표상 올라간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시장 안에서의 혼란은 중앙은행도 지금 뭔가 홀드해 가지고 잡고 있질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삐걱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이 설레발 치는 그런 어떤 지표에 따라갈 이유 없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지표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만의 기준, 확실하게 내년 집값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기준을 딱 잡고 계신다면 뭐 오르네 내리네 뭐 그건 별 상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입 뭐 차주들, 그러니까 새로 대출을 거하게 내 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액션은 굉장히 스스로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 서울 49차 장기 전세 나왔습니다. 요거 꼭 잡아야죠.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무주택자라면 요거 못 잡으면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당첨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지원을 하셔야 된다. 왜냐? 여기 딱 당첨되면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입지, 상급지, 최상급지에서 20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그래도 한 20-30% 싸게 들어갈 수 있고요. 일단 집주인과 딜을 안 쳐도 좋죠. 그러니까 일반 민간 전세 같은 경우는 이 집주인하고 계속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밀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 이사 부분도 얼마나 이사 비용 때문에 걸림돌이 많이 됩니까? 2년, 3년마다, 4년마다 이사 비용 뭐 300-400 뿌려보십시오. 20년 정도 살 수 있다는 건 뭐 거의 고착화된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꼭 지원하시라. 이번에 DH
대치 에델루이 179호, 세곡 리엠파크 835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도 나오고 신규 공급되는 곳, 이 두 곳도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유형별 소득 기준 좀 합당하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잘 디테일하게 파악하시고 지원을 하셔야죠. 전체 1014세대 풀립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죠. 자, 뭐 유형별 아파트 단지 보시면 강동구 4억대 아파트들, 뭐 늘 나오는 강동 리엠파크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상암동 상암 2지구 4억대 전세가 나오고 있고요. 아이 뭐 주변 전세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구만.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집주인하고 딜칠 일이 없잖아. 국가에서 또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SH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 사인 간에 만나가지고 쇼부 칠 일도 없고. 그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송파구 5억대 나와 있고, 위례포레샤인 18단지 늘 등장했던 곳이고, 은평구, 중랑구, 양천구, 성동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 서울 리츠 3호를 보시면 뭐 강남 대시양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중랑구까지 쫙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하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 서초구는 레미안 원펜타스가 9억. 아, 이건 좀 높네. 메이플자이는 6억대. 그리고 반포자이 9억대 나오고요. 송파구의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분정이 3억대로 나옵니다. 4구제곱. 2세대 정도 나오네요. 이런 데는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파크포레온 여기 지금 2억대도 나오네요. 그리고 3억대도 나오고, 그러니까 2구제곱에서 4구제곱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일단은 거의 70세대 가까이 나오네요. 그죠? 2억대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광진구의 롯데캐슬 이스트폴 역시도 4억대에서 5억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좋은 입지 속에서 어느 정도 20년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돈을 세이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득 기준 보시면 60제곱 이하, 8호 이하, 8호 초과 다 각각 다릅니다. 요 기준표를 좀 잘 확인을 하시고, 매입형은 50 미만, 가구원벌 가구당 월 평균 소득표 70%에서,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죠. 옛날에는 장기 전세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소득 기준이 많이 낮았었는데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에 거하시는 직장인들이라면 다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해 보시라. 다 이게 입지가 좋은 곳 아닙니까? 강남, 강동, 노원, 마포, 성동, 송파구에 있는,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레미안 원펜타스, 레미안 퍼스티지, 메이플자이, 반포자이, 서울숲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올림픽 파크포레온, 롯데캐슬 리스폴 등등 해가지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주변의 인프라를 흡수할 만한 곳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꼭 지원하시라. 내일 또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이게 이 자료가 나온다고 하니까 26일 한 번 더 자료가 올라오면 제가 또 디테일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환율이 어마무시 올라가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어느 정도 적극적인 안정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1,450원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환율이 이 궤적을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많이 커지고 작아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폭으로 떨어진 환율은 시장 안정화 조치 적극 시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궤적을 세팅을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뭐 중요한 건 대외 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어느 정도 이 안정화 조치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 변수의 어떤 요소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책이 확실하게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환율을 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유는 내년 5,000피를 좀 찍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도 있는 거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이 환율 때문에 상당히 좀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율 자체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더 이상 이 한국 시장의 매력으로 다가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1,440원, 50원에
이르는 요 환율 수준에서 과연 내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 안정화 조치가 어느 정도 효율성을 거뒀느냐가 결정이 날 것 같고, 아무튼 서학개미들은 이런 어떤 환율 불안정성 때문에 계속해서 빠져나갔는데 결국 그렇게 빠져나간 서학개미가 환율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라는 또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뭐 테슬라를 40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 종목에만. 이거 뭐 거의 천문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화가 빠져나가는 어떤 이 틈새들이 생겨버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환율 카바에 들어간 건데, 아무튼 뭐 서학개미가 다시 동학개미로 돌아오면 비과세 해주겠다. 12월 23일 보유분 기준까지 해서 양도소득세 22% 내는 거 우리가 커버해줄게 라고 이제 새로운 법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어떤 상황이 금융시장에서 이제 뭐 훈풍으로 불어오게 된다면 뭐 코스피, 코스닥 역시 역주행해오는 서학개미들의 동학개미화되는 그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상당히 더 밀려 올라갈 가능성 높고, 지금 아파트 값이 지금 거래량이 거의 90% 이상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가격이 다시 소폭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 궤적 자체가 참 이해가 안 간다. 진짜예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토제 후에 지금 거래 신고까지 최대 2달 걸리거든요. 깜깜이 시장 됐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일주일마다 이렇게 오른다고 나온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뭘 근거로, 호가스를 좀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이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어이가 없네. 경기, 인천, 부산 뭐 해서 울산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좀 떨어져 있고, 대체적으로 좀 집값 자체가 거의 보합세에서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리고 실거래가상의 경기도권 아파트 파주시 보시면 5억 8천 떨어졌죠. 아이파크. 용인시 기흥구 행원마을 여기 4억 떨어졌고요. 김포 한강 이랜드 3억 8천, 고양시 대화동 하나포레나 3억 8천, 부천시 옥길 호반 베르디움 3억 7천. 대체적으로 30%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권이 더 오르고 있대.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경기도에 사시는 뭐 아주 강남하고 가까운 위치 과천이나 뭐 서울하고 거의 붙어 있는 뭐 광명이라 요런 곳은 뭔가 좀 이해가 끄덕끄덕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요런 경기권이 다시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수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수지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서울 입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강남 접근성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버들치 마을이 3억 5천 빠졌고요. 성동 LG 빌리지가 3억 1천만 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 2차 9억 9천, 보뜰마을 4단지 4억 1천만 원, 한솔마을 주공 6차 2억 7천 빠지고 있어요. 광명시로 넘어가 보면 이편에서선 센트럴벨이 4억, 광명 역세권 휴면시어 4단지가 3억 8천, 광명 두산 웨이브 트레지움이 3억 1천만 원. 광명도 그렇게 잘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20% 30%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에서는 경기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건지 조금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포 한강 이랜드 타운힐스가 3억 8천, 풍무 푸르지오 3억 4천,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2단지 3억 4천. 대체로 다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경기도권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최대 40%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권성구 호매실동 호매실 엔루체 3억 2천, LG빌리지 3차 2억 5천 떨어지고 있어요. 수원도 지금 하락세 명확하고요. 하남시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가 5억 1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10억 깨져버렸죠. 충격적인 거래가 나왔고, 미사역 호반 서민 역시도 3억 정도, 15억에서 12억. 위례 호반 서민 역시도 뭐 이제 송파권하고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위례인데 2억 9천, 3억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요. 가고 있어요. 위례는 뭐 20억 간다는 말도 많았는데 이제 10억 아래로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구리시 뭐 풍선효과의 가장 중심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하늘 아파트 4억 1천만 원, 건영 아파트 2억 2천. 그러니까 10억 넘어갈 줄 알았는데 4억으로 떨어졌고, 10억 가까이 갈 줄 알았는데 5억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기권 아파트가 굉장히 실거래가상에서는 급매로 나온 가격들이 굉장히 스스로의 가격을 디스하지 않으면 매수세가 물어가질 않아. 근데 이렇게 지금 오른다고 지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집 사야 되겠네 라고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변동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초강력 규제에 대출 막히고 주담대도 이제 껑충껑충 뛰어가고 서울 외곽거래 막 급냉각 되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집값이 뭐 규제를 비웃듯이 뭐 불장으로 간다라는 좀 헷갈리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도 오르지 않습니까?
차주들, 기존 차주들 같은 경우는 영끌하신 분들 이제 2% 물었다가 이제 6% 목전에 와 있는데 이거 거의 그냥 살인적인 금리다라고 뭐 비명을 지를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옆 나라 일본도 기준금리 다시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단식 상향이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인상 다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조 총재가 경제와 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계속해서 정책금리 올려가지고 금융 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갈 것이다. 예.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엔화가 기준금리 올랐으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올려야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한은 역시도 지금 보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동결로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필요성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금리 보금자리론도 0.25% 인상하게 됩니다. 예. 이거 정책금리는 웬만해서 잘 안 올라가거든요. 정책금리를 올린다는 건 시중은행 금리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니까 같이 딸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2월부터 이달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3.75에서 4.05%로 동결했는데 더 이상 이제 동결을 못 하겠다. 세제 부분도 이제 규제가 나와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전면 배제하고요. 3주택 이상 기본세율은 30%를 때리기 때문에 2026년 되면 확실히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3중 규제에 딱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끊임없이 오르냐, 집값이. 말도 안 되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 거래가 가고요. 3중 규제로 묶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금리, 전세 대출 DSR, 그리고 부동산 금리, 불법 행위. 지금 국토부에서 어제 1,004건입니까? 적발을 했는데 뭐 기가 막힌 거, 그냥 뭐 8살짜리들이 24채, 5채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뭐 그냥 자기들끼리 자전거래하고 그냥 이후에 신고가 최고가 싹 지워버리고 제3자 어물쩡 그냥 그 사람들한테 다 그냥 떠넘기는, 설거지 시키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의 전형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부동산 쳐다보기 싫다 해가지고 코스피 쪽으로 지금 머니무브 현상이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이제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집값 수순으로 허들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진입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코스피 5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어떤 이 정책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 같고,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뭐냐 이게?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거 곧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또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자사주가 사라지면 발생 주식 전체 숫자를 줄여가지고 EPS라고 그러죠. 주당 순이익, 그리고 BPS, 주당 순자산이 높여집니다. 당연히 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영향력 확대되죠. 그래서 상당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더 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뭐 피를 받고 풀악셀 밟고 더 올라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반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아주 모호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확실히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계단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요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이유 없고요. 좀 확실하게 좀 목표 설정을 좀 잘 하신 다음에 장기 전세 49차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 무주택자랑 무조건 하셔야죠. 가장 좋은 입지에 20년간 살 수 있는 곳, 2억이면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기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49자 장기 전세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금리 변동성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집값 지표들은 워낙에 혼조세가 많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지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 없고 자기 기준 딱 잡고 가시면 아주 좋은 기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로빠브라목 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